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소음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의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파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한 감정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악이야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세우고 냉정하게 책임감을 느끼며 답해야 합니다. 좋아,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의 진실된 모습은 무엇인가?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 외면하고 싶었던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과정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획 단계를 좋아합니다. 매우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획 다음 단계는 실행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 실제 행동이 시작되고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패, 또 실패, 그리고 또다시 실패. 이것이 현실입니다. 매일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가장 쉬운 길,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안한 길을 걸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저는 평범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범하지 않은 삶 속에서 거대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신경 써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신경 썼던 것은 오직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130kg이 넘던 시절 거울 속에는 한심한 제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오늘 또 해냈구나. 정말 독한 녀석이야. 성취의 순간에 얻는 달콤함은 잠시뿐입니다. 잠자리에 눕는 순간 그 달콤함은 사라집니다. 저는 그날 제가 했던 일들을 점검하느라 밤새 뒤척입니다. 이건 제대로 했을까? 저건 실수하지 않았나? 위대함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저는 수백만 번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위로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혹독한 노력의 과정은 끔찍해 보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멋지지 않습니다. 마치 끔찍한 열차 사고 현장이나 악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력의 과정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 로키에서 주인공이 14라운드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출구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뿐입니다. 세상에는 아침에 일어나 가슴을 두드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멋진 말을 외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쌓아 올린 저의 이력서, 제가 성취해낸 것들, 제가 해낸 진짜 힘든 일들, 제 마음과 손에 박인 굳은 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거울 앞에서 가슴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인드셋, 스스로를 상상하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힘,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던지고 또 그것을 헤쳐나오는 능력.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헤드폰이나 스마트폰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왔던 것은 오직 저 자신이었습니다. 홀로 제 자신을 책임지고 현재의 나와 원하는 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고 배우지 못했으며 두려움에 가득 찬 아이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본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신에게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갈아내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저의 정신적 실험실 안에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연구합니다. 제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알기 때문에 무엇을 정복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믿음은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내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해주는 그런 막연한 믿음도 좋지만 진짜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믿음을 쌓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힘든 과업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지옥주 훈련을 3번이나 겪었고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으며 델타 포스 선발 과정에도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탑입니다. 이 증거가 있기에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직접 쌓아 올린 것에서 나옵니다. 믿음과 자신감은 반드시 스스로 건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 결단력, 꾸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곧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마음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마음 속에 어지러운 창고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야 비로소 규율, 일찍 일어나기 같은 의미 있는 습관들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만하면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이야기는 넌 더 열심히 해야 해. 내 정신을 더 단련해야 해입니다.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제가 그런 안일함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연료로, 에너지로 사용하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마음속의 인명록에서 그들을 꺼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 충분히 빠르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고 했던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친절함으로 그들을 죽이는 대신 압도적인 성공으로 그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제 인생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었죠.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압니다. 저는 이제 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규율, 정해진 일과 그리고 저의 선택. 제가 한 선택은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전부 발견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인생은 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저는 15라운드 권투 시합의 12라운드에서 녹다운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등을 돌렸을 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라운드를 모두 이기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를 노가웃시켰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신입니다.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왕따, 학습장애, 말더듬,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저를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인생을 위한 최고의 훈련장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이 사실은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일들을 위한 최고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과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안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만둘래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든 술을 끊든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든 거기에는 엄청난 인내와 시간, 그리고 수많은 함정과 정체기가 필요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왜 나만 이래? 라고 생각하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만큼 노력하지 않는데도 날씬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과만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누군가와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의 경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30분 뒤에 시작하지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했다가 돌아오면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반복이야말로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당신은 노력으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내 능력에 한참 못 미치게 살아왔구나. 어두운 방에 앉아 당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끔찍한 가정 환경, 읽고 쓸 수도 없었던 무력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던 과거. 그 모든 지옥 같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하여 당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리도 없이 시작해서 스스로 다리를 만들어내고 기고 걷고 마침내 뛰어서 그들을 추월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저를 약하고 끔찍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저를 움직이는 강력한 연료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잠깐만. 어쩌면 이게 바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몰라. 이 어둠이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당신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달리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커피 한 잔과도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세상의 독과 암이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달리기를 통해 마음과 몸에 갑옷을 입힙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세상을 마주하면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한번 얻으면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습니다.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을 때도 당신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가끔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한 부분으로 도망치고 그 안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목적이 항상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시험, 승진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목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저는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끊임없이 나아갈 뿐입니다. 동기부여의 단계를 지나 추진력을 얻고 마침내 집착의 경지에 이르면 당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매일 불편함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이 믿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든 것은 제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제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솔직함, 바로 그 취약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점이 있고 여기서 거짓말을 했으며 사실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용기. 당신이 겪는 일 중 많은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을 망가뜨렸던 그것들을 고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 상태에서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길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는 다른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수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저처럼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함을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사랑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봐, 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불편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애써 외면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불편한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24시간 이 머릿속에서 혼자입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통제하게 두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명령해야 합니다. 당신이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생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는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 과거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을 재료 삼아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쌓아 올린 노력, 그것이 데이비드 고긴스를 움직이는 진짜 동기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이클 조던이나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당신만의 길이 무엇인지, 당신만의 그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면 기적처럼 모든 해답이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화려한 영광이나 달콤한 보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을 발견한 상태일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회사가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듯이 당신 자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